안녕하세요. 17강 59회 김영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출간하셨는데 그 완벽한 하루 어떻게 출간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작년 5월에 됐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만 1년 됐고요. 그 책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매일 아침에 이제 복음을 읽고 그 묵상글을 썼던 날이 이제 오늘로서 86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직장인들하고 관련된 글들을 모아가지고 직장인들에게 좀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로 엮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김중원 작가님 소개로 하게 됐고요. 사실 작년 11월에 이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려서 그때 2021년 4월 오늘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실 뭐 오늘이라는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고 매일 이렇게 강연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많지는 않지만 살아왔던 살아왔던 어떤 일들을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준범 작가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김영태 작가님이 강연을 해주시는데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여름쯤이었나요? 아마 저도 그때 제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17강 때. 그리고 어떤 분을 릴레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 그 강연 프로그램에 제가 처음으로 1회 강연을 해주신 김영수 작가님을 추천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가님을 안지 한 2년 좀 지났는데요. 작가님의 책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천하게 됐고 4개월 금방 지나더라고요. 제가 11월에 말씀 듣고 겨울 지나면 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을 다시 이렇게 중강연장이지만 다시 뵙게 돼서 저도 되게 또다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기인데요. 네, 고마운 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은 기본이니까 이제 가족은 이제 제외하고, 제가 작년에 5월에 이제 출간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강연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거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강연의 기회를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 동력을 받고 계속 글도 쓰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 한 번, 뭐 온라인 한두 번 정도 하긴 했지만 그때 처음 그 준비했던 그 시간, 강연을 준비했던 시간이 참 소중했고, 책을 썼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를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의 첫 번째 책 1년 반 정도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두 번째 책도 올해 이제 출간이 된다면 또다시 우리 17강에서도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당콘들에서도 좋은 강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번째 강연 섭외하러 왔습니다. 톡으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같이 이제 글 쓰는 모임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양현길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퇴근하셨나요라는 이제 직장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계시다 보니까 되게 치열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 직장인들의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책을 내셔가지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네,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작가님은 완벽한 하루 책을 출간하셨어요. 완벽한 하루, 여러분의 완벽한 하루는 오늘 뭐였나요? 제가 이 완벽한 하루 이 책을 보면서 완벽한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해답은 오늘 강의에서 나옵니다. 네, 하나라도 그 만족한 순간이 있다면 완벽한 하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하루라는 책을 출간한 김영태라고 합니다. 주변에 처음 보신 분들이 이제 이용표 닮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 프리미엄 얻고 이렇게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마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을 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시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꼈고, 사실 처음 책을 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보문고나 예스입사에 검색해 보면은 내 책이 검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변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걱정되신 분이 걱정돼서 책을 못 쓰고 계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외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책을 출간하고 가장 큰 변화는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과 이 사람이 다르면 책의 내용과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 너무 일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책을 낼 때도 제 삶이 곧 책이고 그리고 그 글이 곧 제 삶인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영위하고 싶고 그러니까 꿈꾸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항상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욱하는 일이 생기거나 좀 뭔가 생겼을 때 항상 이 책, 내가 책에 이런 내용을 썼었지라고 이제 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 제일 좋은 거는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가장 뭐 인세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라는 이 책은 저는 천주교 신자고요. 매일 아침에 이제 복음을 읽고 그 복음 중에서 중요한 문구를 묵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하고 접목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한 860일 정도, 그러니까 2년 넘게 쓰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관련된 글을 엮어서 낸 게 이제 완벽한 하루.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을 하면서 완벽한 하루를 꿈꾸지만 결코 완벽하다고 느꼈을 날이 거의 없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어법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하루를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완벽한 하루는 그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뿐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날은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마켓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그거를 OTC라고 하는데 일반 의약품 말고 전문 의약품 있잖아요. 뭐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병 약 이런 제약회사의 마케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로 주말에 많이 출장을 해요. 그래서 심포지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주로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매일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제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힐링 앤 라이프라는 그 인터넷 매거진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에 월 2회 컬럼을 지금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런치, 브런치에도 이제 일반적인 글도 쓰고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구랑 직장 생활로 연결한 이제 소설도 쓴 게 있는데 투고를 했지만 잘 안 이루어지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홀로서기에 관련된 글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과 관련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라는 가제를 설정을 해서 제가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생,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을 이제 결혼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시험착오를 겪다 보니까 딸을 가진 아빠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책으로 엮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고급 음식점을 가더라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은 김밥 한 줄도 너무 맛있고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겠다. 처음에는 이제 감싸 안는 용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감싸 안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지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느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겸손, 절대 혼자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무언가를 이루기엔 어렵다. 그래서 겸손해야 이제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와 지혜와 이 겸손 세 가지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살아보면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걸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제 결혼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실현하는 직장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뭐 일부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썼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체육교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체육 교사가 꿈이었었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 친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들끼리 갑자기 이제 식사 한번 하자고 만났는데 갑자기 날짜를 잡아버리셔가지고 11월에 만나서 식사하다가 내년 4월에 시킵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제가 28,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24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4월 달에 결혼해서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다음에 2월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무조건 이제 올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운동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시기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떨어진 거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성탄 전야 미사 보러 가기 전에 그 수학의 너무 기계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사 가는 그 길이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너무 춥게 느껴졌고 중요한 거는 시험을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이제 사실 1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올인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유아체육을 했던 곳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는 빚을 갚기에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것저것 막 알아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가 지났어요.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밀려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내보내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트집 잡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B형이거든요. B형이 약간 이렇게 B형 남자들이 좀 욱하는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트집 잡고 그러니까 막 욱했는데 그때는 이미 딸아이가 셋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소위 말 드럽고 치사해도 붙어 있어야지 어쩌겠냐.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딸 셋이고 막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근데 너무 고민이 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음성을 제 느낌으로 들었죠. 왜냐면 결혼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소위 말해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아무것도 그때 당시 나이가 7년, 8년 전이었으니까 38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떠올랐던 게 이제 동종업계에서 제가 이제 도와줬던 분이 이제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이 업계에서 시작했던 분이고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 조금 올라와 있던 상태라서 제가 좀 도와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밥 한번 사겠다고 했으니까 밥 한번 사달라고 해서 만나서 밥을 막 먹으면서 이제 혹시 알바 자리라도 있으면 좀 달라. 나 사실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일을 회사를 그만뒀다.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럼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볼 수는 없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만 7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결혼도 이제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고요. 직업도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고 직장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돌아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내랑도 가끔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아마 우리가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체육교사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지금 적성에 있는 맞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거의 한 1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 직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다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책에 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사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탕이지만 부모가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가 썩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생길 수도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이제 재촉하다가 이제 이러겠죠.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큰 다음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의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결혼과 직업과 직장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것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돌아보니까 나한테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뜻이 있겠지?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구나.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직장에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쫓겨났을 때,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한 하루라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이 들면은 이제 완벽한 하루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단어마다 이제 그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언어를 주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입가에 미소가 짓게 되죠. 근데 이제 불행, 더러움, 사악함 이런 단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또 마음도 불편하죠. 자, 그러면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완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날이 내가 있었기나 했나? 아니, 앞으로도 이런 날이 있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나하고는 먼 미래의 이질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제가 글을 쓰면서 매일 쓰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사전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있잖아요. 사전에 나오는 단어마다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적은 이제 적적자라고 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건져낸 그 단어마다의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결혼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뤄 가정을 꾸린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서 나오는 정의예요. 근데 저는 결혼이라는 그 정의를 2인 삼각게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2인 삼각게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옆으로 서서 한쪽씩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발이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자, 한 발씩은 자유롭고 한 발씩은 묶여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반은 자유롭지만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묶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잘 맞아야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결혼 같은 경우도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작업,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한 18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은 2인 삼각 게임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 완벽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흠없이 흠이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흠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좀 왠지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이런 게 세상에 있을까? 신에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나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면 완벽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습니다. 반찬이 10가지가 나와요. 이 10가지가 모두 내 입맛에 맞고 맛있어야지 이게 완벽한 식사야가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있다면 와, 완벽한 식사였어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근길이 굉장히 막 불편하고 그 만차에 뛰어가서 막 가고 있는데 환승을 할 때 바로바로 열차가 오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 완벽한 출근길이었어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억지 아니야?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순간의 마음으로 좋은 순간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걸로 좋지 않은 걸 누르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걸로 좋은 걸 누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을 혹시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표현 가끔 쓰시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저 친구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런 건 뭐죠? 10중에 9은 좋은데, 한 가지가 별로라는 거죠. 근데 좋은 9을 빼놓고 이 안 좋은 한 가지로 이 사람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좋은데, 참 우유부단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인 걸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뉴스도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잖아요. 이건 이제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좋은 소식은 적은 사람한테 굉장히 느리게 전파가 되는 반면에, 나쁜 소식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 좀 자극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불행한 소식에 더 민감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제 마음에 드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완벽으로 정의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지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기분이나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이러진 않고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딤돌을 거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는 연습, 어두움에서 빛을 보는 연습, 근데 문이 닫혔을 때 열린 다른 문을 보는 연습.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은 우리의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한쪽을 연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이유는 닫힌 문에 이제 좌절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다른 열린 문을 볼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거든요. 오늘 하루라도 완벽한 순간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상태 그리고 좀 미소 지었던 상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쯤 그 하나를 가지고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이미 완벽한 하루를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 좋아하는 영문이 있어요. It's up to you라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너에게 달려 있다라는 의미래요. 저도 이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 말을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와닿아서 이제 적어놨던 그런 문구인데 결국은 너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허한 느낌이 들어 힘들어할 때 이런 데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공허하고 힘들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있죠. 하루 종일 바쁜 것 같은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 저희 아내도 갑자기 가끔씩 그 얘기 하는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는 얘기는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직장에서도 보면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일하는 친구들이 오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달렸을 때 굉장히 허탈한 이런 느낌을 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정도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벌려놓은 건 많은데 마무리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미스적인 어떤 그런 공허함보다도 한참을 달렸을 때 뭔가 이제 이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남들은 막 성장하고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콩나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는 콩나물 씨를 이게 다라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얹어놓고 이렇게 청국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물을 부으셨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콩나물을 물을 붓는데 이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쫙쭉 빠지잖아요. 쫙쫙 그냥 물을 부는 쪽쪽. 그러니까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거나 이 흙이 물을 머금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콩나물은 그냥 그럴 수도 없이 그냥 쫙쫙 빠져요. 그래서 과연 저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보니까 이 콩나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 콩은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물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다 흡수하고 있었던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콩나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쭉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조금씩 키워져 나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런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갑질. 이 갑질은 사실 갑이라는 그 위치가 과연 있을까? 온전한 갑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도 사실 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럴 정도로 갑이라는, 그러니까 을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갑질 논란으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최근에도 보면 뭐 크고 작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갑이 위치라는 건 결국은 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을의 위치에서 이제 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도 그 제약회사나 이제 이런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비딩을 해서 경쟁을 해요.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일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을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잘하게 아주 그 바늘을 콕콕 찌르듯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B형 남자라서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이 욱도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랬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동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그 동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어떤 토끼가 이제 그 숲을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우가 갑자기 인사를 하고, 다른 동물들도 평소에는 나를 되게 하대하던, 그리고 되게 무시하던 이런 동물들이 갑자기 되게 긴장된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처음에는 이제 뭐지? 왜 그러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동물이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의 어깨가 점점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한테 어떤 힘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만하게 이제 인사를 그래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게 이 동물들은 되게 좀 가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면서 이제 호랑이가 이 토끼를 잡아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이 동물에 있는 동물들은 이 토끼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인사를 한 건데, 토끼는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갑질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대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라는 자기 회사라는 백그라운드, 자기 회사라는 호랑이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계라는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어떤 그 우대를 해주는 거지. 결국 그 사람이 호랑이는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런 생각,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그렇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많이 그럴지 몰라도 참 나중에도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그 갑질하는 것도 편안하게 이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배경이 떠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한 마리의 토끼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어설프게 토끼가 호랑이 놀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오르는 그런 시련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내 몸으로 받아 안으면 그냥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흘려버리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완벽하라는 책을 내고 이제 매일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최근에 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느끼는 이유, 힘듦에서 이렇게 막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련을 느낄 때 이 시련을 과정으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보면 정말로 와 그때는 어떻게 견뎠지라고 느낄 만큼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야, 나 다시 그 일을 마주했으면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련을 느꼈던 당시에는 이게 나의 결과 같았어요. 그냥 여기서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련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나의 경험담,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땐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글감 하나 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보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입학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첫째가 둘째가 이제 졸업과 입학을 했었는데 졸업을 끝으로 봐야 될까요?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졸업이니까 끝이라고 뭐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졸업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실 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던 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간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확 무너지는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그 대학교 입학을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난 저기까지가 정상이야. 내가 올라갈 땐 저기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부터 이제 허무하고 공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졸업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풀 수 있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글을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저도 사실 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는 내가 뭐 또 쓸거리가 있어야지 글을 쓰는 거 아니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손으로 옮긴다거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타이핑으로 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치다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하는 얘기도 뭐냐면 자기가 첫 문장만 기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막 써진대요. 그 머릿속에서 이제 막 이제 돌아가는 거죠. 천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내 고민이 내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글쓰기 치유교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일단 글을 한번 써보셔라.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이 조금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매일 그 완벽한 후에 썼던 것처럼 매일 블로그에 매일 아침에 글을 쓰고 한 오전 정도에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서 소위 말 태고를 하고요. 점심 때쯤 보통 이제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블로그하고 이제 인스타에는 똑같은 글귀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썼던 것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괜찮다고 싶은 글들만 뽑아가지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브런치라는 그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96학번,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666, 006이 학번입니다. 그 학기 처음 들어가면 이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가제는 96학번이 96년생에게 2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96년생이면 지금 한 25,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96학번 선배가 96년생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적 정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그 글들을 묶어서 이제 아마 출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힐링 앤 라이프에도 이제 5월 2회 정도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금 힐링 앤 라이프, 그러니까 힐링하고 정신적 건강과 이제 육체적 건강이 있는데 정신적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간, 지금 1월 저녁 9시면 굉장히 쉬실 시간이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이제 좀 도움이 쓰면 너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